안녕하세요. 세종공론 김동수입니다. 반려동물, 반려식물 등으로 사람과 함께 공감하며 생활하는 동물과 식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반려동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받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세종에서 고양이 구조 봉사자로 활동 중인 두 분의 시민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님, 박혜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성동에 사는 박미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이 한 마리, 또 구조한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해서 두 마리 고양이 집사로 살고 있는 박혜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양이 엄마라고 해야 되나요? 구조 봉사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 동네에서 고양이들이 고양이들에게 이제 밥을 사료를 주고요. 네. 그다음에 아픈 개체가 보였을 때는 이제 구조해서 치료를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는 중성화 수술을 네.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새끼를 낳지 않고 길 생활을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하면서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체 수가 늘지 않고 네. 그 개체 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길고양이들을 대상으로 밥을 준다는 거죠? 다른 집에 자라고 있는 고양이들은 아니고요. 거기는 이제 알아서 너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이제 아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옛날 어렸을 때 보면은 고양이 하면은 쥐잡아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네.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고양이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야생에서 이렇게 생존하는 고양이 이외에는 거의 사료를 주로 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네. 이제 도시가 확장이 되고 이제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네. 예전에 얘네들이 살고 있는 그런 환경과 달리 예. 적절한 먹이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되게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스팔트라던가 네네.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열악한 그 생태계로 바뀐 거예요. 네. 게다가 이제 고양이들은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예. 태어나서 그냥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쥐를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해도 뭔가 그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제 쉽지 않고 사냥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이제 아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도 예. 소화 그런 방식도 달라졌을 것 같아요. 집에서 많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은 예, 집고양이들의 경우에는 사냥을 거의 할 줄 모르고요. 예. 이제 길에서 사는 아이들은 생존 때문에 또 네. 사냥을 잘 할 줄 알지만 예전보다는 이제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도시라는 환경이 되게 고양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박미정님과 박혜완님은 어떻게 고양이와 인연은 되셨나요? 고양이 저도 기르면서 이제 언제부터 알게 돼. 기르셨어요? 저 한 작년? 예. 얼마 안 되셨네요. 네. 고양이는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 다른 반려동물 또 그 하셨나요? 전에는 이제 물론 여기 세종에 와서는 아니지만 그 전에 개 길렀었어요. 네. 개. 네. 그러면은 뭐 특별히 그 고양이를 입양하거나 이렇게 할 때 네. 인연이 의미가 있었었나요? 아니면은 그 우연히 파양된 고양이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 소개받아가지고 파양된 고양이를 제가 입양하게 되면서 기르다가 이제 이 혜완님이 고양이 구조 활동을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구조 활동하면서 또 알게 된 그 길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고양이를 알게 되면서 길고양이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게 됐고 네. 길고양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서 이제 학대를 당하는지도 되게 많이 배우고 알게 됐거든요. 파양된 고양이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파양된 고양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입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부담도 많고 그럴 텐데. 처음에는 솔직히 새끼를 입양하고 싶었어요. 고양이 네. 새끼를. 그런데 이제 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마음이 가는 고양이가 있어요. 예. 처음에 봤을 성묘라도. 때. 예. 예. 그런데 이제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 고양이가. 그래서 새끼를 입양하고 싶은 마음을 그냥 접고 그 고양이를 입양을 하게 됐어요.
우리 박 회원님은 어떻게 고양이와 인연이 되었습니까? 저도 그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고양이에 대한 편견 이런 거 되게 많았었어요. 길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고 어릴 때는 강아지를 길렀었고 제가 고양이를 기르게 될 거란 생각은 해보지 못했는데 저희 딸이 네.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고양이를 기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기른다는 거 좀 엄두가 안 나서 기르지 않다가 이제 결국은 딸이 너무 원해서 이제 저는 이제 새끼 고양이를 이제 그런 그 펫샵 이런 데서 이제 딸이 데리고 와서 기르게 됐거든요. 예. 근데 이 아이를 기르게 되면서 이제 고양이를 알게 되고 고양이를 알게 되니까 이제 자꾸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길고양이들의 삶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얘네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많은 오해가 있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길에 가면 이제 걔네들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세종에 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단지 내에서 좀 특별한 야옹이 이제 사연도 알게 되고 걔네들 구조하면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지금은 몇 마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그 같이 이제 구조했던 예. 그 아파서 이제 구조한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어미랑 새끼가 이제 다른 새끼들은 다 죽고 이제 2마리만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미와 새끼 2마리가 있었는데 그 어미는 이제 박미정님 댁으로 가게 됐고 새끼 1마리는 또 이제 박미정님 지인한테 입양해 갔고 남은 새끼 1마리는 이제 저희 집에 오게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2마리를 기르게 각자 됐습니다. 2마리씩. 예. 뭔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소박하게 네, 네네. 시작한 동네에서 거죠. 벌어진 일들을 예, 그냥 하면서. 뭐라 그래 안쓰러워서 이렇게 예, 하는 예.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혹시 그 우리 세종시에서의 네. 전체적인 어떤 길고양이의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이야기인데 그거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근데 세종시 자체에서 이제 동물위생방역과에서 예. 동물들을 관리하고 계신데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도시에서도 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 중성화 사업 지원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공공 무슨 급식소 같은 거 많지는 않은데요. 예. 그런 것 좀 저기 봉사자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이제 타당한 지역이고 괜찮다고 했을 때는 그런 거 같은 거 좀 허가해 주시고 막 그러는 정도. 그냥 소박하게 소시민으로서 그냥 접한 그 정도의 네. 현황을 알고 계시는 네, 거예요. 네, 자세히 우리가 모르- 보통 보면은 네. 길고양이 객체수가 몇 마리고 아, 뭐 그런 그런 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은 그거는 없으시네요. 예. 아마도 뭐 세종시청에서 알고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생활에서 사시는 동네에서 네. 봤을 때 네. 길고양이들이 뭐 어떤 피해를 주거나 네. 아니면은 뭐 좋은 점이랄까요? 점이요? 어떤 뭐 근데 대체적으로는 뭐 저희 아파트도 그렇던데 이제 겨울 되면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뭐 교미를 하거나 네. 울음소리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나타나는 네. 좀 아주 적극적으로 그 반려동물들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좀 있어서 네네. 좀 거부감도 느끼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어떤가요? 세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도시에서 도시에서요.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개발을 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없는 논에서 이제 논에서 아파트도 생기고 그러니까 막 그랬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뭐가 막 생긴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얘네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역 동물이에요. 예. 자기가 사는 고기밖에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 보고 태어나 보니 그냥 그 지역이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논밭이었던 것이 바뀐 것이죠. 아 그러면 세종은 새로 신도시라는 측면에서 네. 우리가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버려지거나 막 이런 네. 거보다는 예. 이곳에서 생활하다가 어떻게 더 밀려난 그런 케이스가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원래 그런 거죠. 예. 네. 원래 그런 이제 원래 있던 자기 자리를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뺏긴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영역 동물이니까 어디 다른데 갈 생각도 못 하고 그 공사장에 떠나지 못하고 그러다 세종에 그 우리 아파트가 들어서기 이전 뭐 네. 들어서는 과정에서
그 우리 고양이들이 들에서 살던 고양이, 들고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고양이들도 상당수가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런 버려져. 걸로 그런 대부분 봐야죠. 그런 아이들이 예. 많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세종의 경우에는 예, 그런 아이들이 많고 그죠 자생적인 아이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유기된 아이들도 있겠죠. 예. 예. 그래서 보면은 품종묘랑 이제 한국 토종 아이들이랑 섞여서 나온 것 같은 아이들도 이제 다른 지역도 그렇고 많은 이유가 유기묘들도 있고 또 네. 자생하는 아이들 야생에서 있고. 예. 성장한 고양이들과 예. 서로 교미가 이루어져서 그럴 수 발생한 경우도 있고. 예예예. 지금은 좀 더 혼재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종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네네. 예. 근데 이제 그 고양이 저희 단지에 그 관리소에 계신 분에게 여쭤봤더니 네. 맨 처음에 이제 단지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고양이가 이제 없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쥐가 정말 많았대요. 그래서 쓰레기장 앞에 뭐 이런 데 진짜 많았는데 예. 이제 애들이 여기를 이제 밀려서 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마리, 3마리 정도만 나타냈는데도 네. 쥐가 싹 사라졌다 없어졌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런 현상도 네. 보이네요. 우리가 지금 잘 쥐에 대해서 이렇게 못 네. 느끼니까 그런데 네.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는 쥐 퇴치에 도움을 좀 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예전에 마라도 같은데도 예. 얘네들을 데리고 갔던 이유가 예. 고양이가 있으면 쥐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갔던 것처럼 그게 시골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쪽에서도 봤더니 맨 처음에는 쥐들이 많았는데 얘네들이 나타난 다음에 쥐가 완전히 사라졌다 하시더라고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네요. 그래서 고양이는 제가 보니까 우리 눈에 고양이가 눈에 띄어서 그런 거지 고양이가 되게 어떻게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을 물거나 하지도 않고요. 예. 사람을 보면 얘들은 도망을 가거든요. 숨거나. 예. 그리고 정상적인 고양이 같은 예, 경우에 예, 예. 그리고 이제 밤에 주로 활동을 할 때 보면 이제 그 안에서 뭐 쥐를 잡는다거나 쥐 자체가 얼씬을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 해서 네. 고양이에 대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체수 관리만 잘 된다면, 예, 그래서 적정하게 이제 사료를 주고 개체수 관리만 해준다면 고양이가 단지 내에 있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쁠 경우는 아니겠네요. 전혀 그렇지 사람에게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피해를 사례는 주는 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예,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세종시청에서 네. 이런 업무를 고양이들 네. 유기 동물들 같은 네, 네, 경우에 네, 네, 네. 관리하는 부서는 있나요? 제가 뭐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거를 위탁 관리를 하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예. 또 상황도 좀 많이 열악하고 동물보호소, 동물센터, 뭐 안락, 그 동물위생 방역과? 네네. 저희가 뭐 알기로는 이제 별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알기로는 예. 이것을 담당하는 그 과는 동물위생방역과라고 들었고요. 예. 그 틀릴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하시는 역할 중에 뭐 중성화 사업 관련된 거랑 예. 그다음은 그 유기동물이라던가 아니면은 다쳐서 구조된 고양이들이 이제 가게 되는 동물보호소, 동물보호센터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이라던가 뭐 다른 뭐 순천 뭐 이런 데나 대부분 직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세종이 역사가 일천한 측면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는 약간 직영 체제로 전환이 되는 게 행정 수도에도 걸맞는 동물 복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 위탁을 좀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경우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위탁 받은 업체들 영리 사업의 일환으로 네. 사실은 이런 게 그 네. 동물도 보호하고 사람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곳인데 어떻게 보면은 위탁을 주다 보면은 본질적 가치보다는 네. 그걸 유지하기 위한 그 안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수익 사업으로 전략할 수 네. 있는 네. 지금 소지가- 현재도 뭐 모니터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런 일들도 활동하는 사람들도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모니터링도 하고 네, 의견도 네, 네. 내고 예. 아니면 또 그런 위탁 운영 그런 기관에다가 좀 뭐랄까 민간인이 참여하는 그렇죠. 위원들도 있어서 예. 서로 의견도 개진하고 서로 예, 해야 예. 될 예. 시청에 계신 분들도 듣고 계시면 좀 더 개선책 좀 만들어 네, 주시면서 부탁드립니다. 지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영이 되면 공무원들은 네. 예산 때문에 더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근데 있더라고요. 점차적으로 네. 이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방향부터라도 시작해서 예. 추후에는 정말 그 행정 수도에 걸맞게 직영 세종시가 운영 제도가 바빠요.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시작하는 도시다 보니까 맞습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더라고. 아, 예, 예. 그리고 시장님도 예. 생각이 아직 덜 미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우리 박혜환님 같은 경우에 길고양이와 함께 하고 있는 고양이가 야옹이라고요. 아. 야옹이는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신가요? 그 야옹이는 아, 그 야옹이가 아닌가요? 예. 예, 야옹이와 이제 예. 미코라고 두 마리가 있었는데 네, 이제 네. 야옹이는 저희 집으로 왔고 아, 그 새끼인 미코는 이제 혜환님 집으로 갔는데 그럼 야옹이는 어떤 사연을 갖고 있었나요? 야옹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실에 또 이제 그 야옹이는 고양이를 좀 야옹이는 이제 야옹이를 제가 스토리를 알고 있어서 처음 말씀드리면 구조하신 봉사자니까. 네, 예. 말씀드릴게요. 네. 야옹이는 되게 작고 예쁜 고양이였는데 제가 여기 단지에 와서 처음 본 고양이였어요. 네, 근데 걔가 항상 보면은 어떤 그 관리실 앞에 나무 밑에 항상 앉아 있었는데 제가 봤더니 어떤 분이 네. 이제 거기다가 밥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밥. 네, 네. 아, 사료죠? 사료를 네, 사료를 우리가 먹는 밥이 아니고. 네, 네. 사료를 주고 있어서 걔는 근데 되게 약한 개체여가지고 네. 다른 고양이한테도 밀리고 사료를 이제 먹을 수 없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나무 밑에 항상 앉아 있던 고양이였는데 이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끼를 갖고 나서 사라졌다가 결국은 본인이 이제 아이를 더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예. 그래도 여기가 제일 안전하겠다 해서 저희 단지로 다시 새끼들을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임신하고 나서 예. 새끼를 분만하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예. 그쪽으로 예. 왔군요. 예, 예. 그래서 사실 고양이들은 항상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얘는 어디 숨을 데도 없는 거예요. 저희 단지 내에 이제 숨을 만한 공간도 없었고 네. 또 숨을 만한 공간은 아마 너무 약한 개체니까 자기가 차지할 수가 없어서 다른 그 동물들한테 예, 밀렸다고 예. 봐야겠네요. 그래서 정말 불쌍한 게 그냥 평지에 무방비로 노출돼서.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로 애들을 길렀어요. 아.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여튼 또 얘가 의지하는 그분이 있어서 온 것 같았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기르다가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길렀어요. 막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어떤 애 우산으로 막 찌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걸 직접 목표로 하셨어요? 우산 네, 찌르는 네, 거를? 그래서 네. 제가 막 거기 막 시간 되면 막 가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있어. 애들이 와서 이렇게 할까봐. 근데 그러다가 애들이 꼬박꼬박 졸더라고요 어느 날 한 달 지나서. 그래서 네. 저는 너무 초보여가지고 아 예쁘다 이랬거든요. 예, 근데 예. 예쁜 게 아니라 그게 병에 걸린 예, 거예요. 병에 걸린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료를 주시는 분이랑 저랑 이게 해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이제 그때 병원에 안 갔으면 죽었던 거죠. 아. 치사율이 엄청 높은 병이었고 새끼 5마리 중에 한 3마리는 다 저기 죽었고 아이고. 2마리가 살았어요. 안타깝네요. 네, 그런 상태로 뭐, 예. 예. 그래서 입양을 받으셨고. 그래서 어디 뭐 갈 데가 없이 예. 다시 길로 보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예. 그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우연히 알게 돼서 제가 애가 너무 또 궁금하네. 우연히 알게 됐다는 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보던 사이니까 예. 오다 가다가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하다가 그냥 마을에서 예. 그냥 안면이 있은 상태로 예.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알게 마을에서 됐네요. 따로 이제 어떻게 누가 이제 관리를 좀 해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다가 제가 빨리 입양을 가야 될 텐데 그러면서 한 6개월을 지켜봤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예, 그냥 못 가고 있다가 예. 예. 그러다가 정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입양을 부산으로 입양된 우리 그 바다라는 아, 아이도 예, 예.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아, 됐나요? 예, 그건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예, 예. 그 아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개냥이에요. 예. 그러니까 길에서 살지만 그 사람 그 동네는 아이들이 오가면서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뭐 밥도 주고 추루도 주고 간식도 주고 하는 그런 동네였다고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망도 안 가고 만지면은 집에 있는 고양이보다 더 따르고 애교를 그렇게 부리고 하는 그런 착한 되게 고양이였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 항상 사료 챙겨주시던 분이 얘가 사라졌대요. 2주 동안 안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2주 만에 나타났는데 밤에 저 배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냥 껌껌하니까 안 보이는데 저 배가 이상한데 그래서 그냥 바로 24시 동물병원에 얘를 데리고 갔더니 하얀 그 밝은 불빛 아래서 봤더니 여기 가슴 이쪽 어깨부터 이쪽 어깨까지 완전히 여기가 다 뜯겨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공격을 당했네요. 근데 그게 동물이 물어 뜯었다면 이렇게 여기가 다 찢기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끈끈이를 이용했다거나 아니면 잘랐다거나 사람이 학대 정황이 너무 큰 상처였어요. 그래서 거의 그 내장이랑 뭐 다 보이는 상태였는데 아이고. 그거를 다 이렇게 피부를 막 끌어당겨서 봉합 수술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정도 되면 신경이 어디가 끊어지거나 해서 애가 거의 이제 불구가 되는데 얘는 기적적으로 어떻게 신경은 하나도 다치질 않았고 그때 겨울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는 상황인데도 곪지를 않은 거예요. 한겨울이어가지고. 예. 정 기적적으로 얘는 살았고 또 구조가 돼서 부산에 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구조하신 분이 한 달 이상을 엄청나게 이제 드레싱하면서 치료를 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다시 나가면 근데 이런 아이는 또 공격 대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을 했는데 이제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이 보는 전국적으로 많이 보는 그 카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입양 홍보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데 하도 고양이들이 많아서 사실 입양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게다가 성묘고 그런데도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그걸 보시고 한 달 동안 그 공고 올라와 있는 걸 보시고 그분 자체가 이제 학대받은 아이들 좀 구조하러 다니시던 분이셨대요. 그래서 얘가 내가 아니면 갈 데가 없겠구나 한 달 동안 모니터링 하다가 그 연락을 주셔서 다행히 이제 좋은 가정에 입양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조달을 하나요? 이거는 뭐 제가 직접 지켜봐서 아는 건데 이거 구조하시는 뭐 구조 봉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캣맘들도 그렇고 다 자비로 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고양이도 수술비가 만만치 않다면서요? 엄청 비싸죠. 동물은 뭐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40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뭐 물론 수컷 암컷에 따라 다르긴 한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한번 아파서 수술을 한다거나 뭐 입원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뭐 몇백만 원씩 들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집에서 이런 일 하시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보내면은 가족들이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이제 맨 처음에는 저희 남편이 아니 내가 이러라고 한 거 아니잖냐고 하는데 이제 집에서 고양이를 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이 좀 불편해지니까 또 이런 데 신경을 쓰니까 자기한테 신경 좀 덜 쓰니까 맨 처음에는 좀 볼멘 소리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구조가 돼서 좋은 데 입양 갔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좋은 일 했다 그러면서 또 이해해 주더라고요. 뭐 다들 기꺼이 쓰시는 것 같고 이해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고양이든지 뭐 개도 있잖아요. 뭐 다양한 동물들이 많은데 우리 뭐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것들 없을까요? 일단 저는 고양이 먼저 얘기하자면은 그 고양이들이 길고양이가 사람들은 뭐 오래 사는 줄 아세요. 근데 얘네들의 평균 수명이 3살입니다. 아이고. 얘네들은 로드킬도 엄청 많이 당하고요. 그다음에 뭐 개체수 많다고 하시는데 새끼를 낳아도 대부분 환경이 열악해서 병에 항생제 하나만 먹으면 바로 나을 병인 것 같고도 애들이 다 죽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마리 낳아도 결국은 5마리 다 죽을 거였던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길고양이들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료도 그렇고 먹이 환경도 그렇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평균 수명이 3살이고 저희 동네에 왔던 밤토리라고 아주 똘똘한 아이도 있었는데 걔도 1살 반 지나고 나서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가서 잘못됐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보실 때 그 얘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냥 생명체라고 이해해 주시고 절대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얘네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되게 유익한 가장 큰 건 이제 쥐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쥐를 잡는다거나 되게 유익한 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시면
그 사료를 주거나 하는 것도 적절히 이제 사료를 주고 개체수 조절을 해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면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동물이라는 잘 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내비두면 좋겠네요. 그냥 이렇게 네, 위에만 그렇죠. 안 가도 좋은 상황이네요. 예. 우리 또 뭐 저도 박미정님. 그 전에는 이제 고양이를 기르기 전에는 길고양이에 대해서 좀 꺼림칙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잘 알게 되면서 아 길고양이가 전혀 해로운 동물이 아니고 오히려 유익하고 또 공격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가끔 저처럼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그 고양이 그 밥을 주는 밥자리를 막 이제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그냥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분들이 좀 꽤 계시더라고요. 세종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편견을 좀 갖지 마시고 또 불쌍한 생명체니까 그네들의 밥자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고 좀 같이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하는 게 저는 제일 큽니다. 네. 네. 오늘 박미정님과 박혜란님 우리 고양이 구조 봉사자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예, 그 끝으로 우리 신청곡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동률의 아이처럼이라는 노래를 예.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이제 이 신청 스토리는 네. 그 유튜브에 사우디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그 고양이를 아픈 고양이를 돌보시다가 그 네네. 고양이를 결국은 이제 한국까지 데리고 이제 입양을 하신 어떤 남자분이 유튜브에 그 스토리를 올린 거를 이제 봤는데 그분이 올린 유튜브의 배경음악이 이 김동률의 아이처럼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가사가 이제 고양이를 좀 사랑하는 마음, 케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서 예, 그 노래를 선택을 했습니다. 가사에 사랑한다 말하고 날 받아줄 때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 그게 고양이 시점에서 좀 듣고 눈물이 났어요. 그때. 그렇겠네요. 예. 5월의 가정의 달이죠. 예. 우리 그 반려동물도 또 하나의 가족인데 더 따뜻하게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고 우리 태정 시민들 길에서 만나는 고양이들, 반려동물들 길을 잃었을 때 뭐 어떻게 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해주셔도 네, 감사할 것 관찰. 같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신고할 수 있는 곳에다가 적당히 해주시면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우리 김동률 아이처럼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이 많아서 겁이 많아서 이렇게 나의 곁에서 웃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벅차서 눈을 뜨면 다 사라질까봐 잠 못 들어요. 주고 싶은데 받고 싶은데 남들처럼 할 수 있는 건 다 함께 나누고 싶은데 마음이 급해서 속이 좁아서